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귀도 안 열려 있고 또 내가 말을 잘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봉착하니까 오픈건 교실은 사실은 혼자 듣는 것보다 나와 내 주변의 가족 또 가까이 내가 이렇게 좀 케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듣는 과정이 오픈 건강 교실이에요. 이름도 그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스텝 3은 건강 코칭 교실 10주 과정인데 이것은 아까 오픈 건강교실은 내 몸을 케어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셀프 케어한다.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필요한데, 지금 그 상태에서 나는 좋아졌지만 상대방을 좋게 하려면 좀 더 알아야 돼요. 그죠? 알고 코칭하는 방법이나 또 질병의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살리는 전문가 과정이다.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과정이 오픈 건강 교실이라면 건강 코칭 교실은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 전체적으로 좀 배우고 질병에 대해서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톡스 마스터 8주 과정 이것은 이제 실제 우리가 건강 문진을 하고 체질을 보고 또 체질에 맞게 식품을 쓰고 이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디톡스 마스터 과정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 어, 우리 천만 같은 것들 이 습득하면 천만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이것만 잘 이해하면 소비자 애용자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JY 헬스 디렉터 과정 그래서 제 이름과 기준으로 활동할 사람을 정한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갖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음, 어,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의사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케어해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제 목표야.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오픈 건강 교실과 건강 코칭 교실은 일반인들에게 오픈하고 스텝 4와 5는 제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을 키우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분이 자질이 괜찮은 것 같다. 소양도 괜찮은 것 같다. 인격도 잘 갖춘 것 같다.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분들 선별해서 이렇게 4와 5단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건강교실 10주 과정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걸 뭐 한두 시간으로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10주 과정을 통해서 주제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몸을 바꿔내면 그러면 성공이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좀 더 내 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몸도 살리는 전문가 과정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건강코치 10주 과정인데 어, 이것은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상대방이. 근데 믿으려고 보니까 신뢰가 안 가. 질문하면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제품만 그냥 설명하지, 뭐 이렇게 구조나 인체 구조나 또 오존 반응이나 또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맡겨지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정도 인력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인체 시스템의 비밀 1, 2를 통해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쭉 하고 약간의 코칭 스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배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설명드리고 오픈건강교실 지금 시그릿 건강 핸드북으로 하고 있고 아는 만큼 건강을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1주차 인체 자연실 면역력 2주차 음식 바꾸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현미채식 하세요. 그리고, 어, 육류 같은 경우도 식물성으로 바꾸시고, 오메가3도 좋은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2주차예요.
그리고 이제 3주차에 장 개선에 유산균과 식이섬유, 특히 식이섬유 같은 거 잘 고려해야 된다. 또 장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드리고 하면 그거를 내 삶에 내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네, 어떤 부분이 미스했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일일이 쫓아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고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아픈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음식인지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인지 예, 또 아니면 마음인지 이거를 잘 봐서 그걸 이제 예, 해결해가는 것들을 여기서 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생활용품과 경피도 배웠죠? 4주차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환경호르몬 배웠죠? 음, 세제모용품, 화장품 중요하네. 치약 굉장히 중요하네. 주방용품도 뭐 이렇게 국그릇, 밥그릇, 설거지 세제, 남네. 어유 보니까 머리에 그 합성계말성제 들어가 있는 샴푸를 썼더니 뭐 자궁에 혹도 생기고 유방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네.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을 시켜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라는 거예요. 바꿔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 아는 얘기지. 음. 근데 정확히 잘 모르니까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바꿀 부분들은 얼른 얼른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차별로 자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그걸 이렇게 예, 실제 이렇게 해보시면 자 5주차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다. 그래서 드디어 독을 빼는 부분 어떻게 독을 빼고 어떻게 뱃살을 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5주차 남아있죠.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배울 게 이렇게 평생 요요 없는, 그래서 먹는 게 습관이라 그랬죠. 자기 몸 케어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일정하게 루틴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지키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요가 있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장 비만, 뱃살 개념, 또 다이어트, 음, 뭐가 문제인지, 또 비만이 왜 비만이 되는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비만을 해소할 수 있죠. 디톡스에서 톡스가 독이거든요. DE가 D, 제거하다, 해독, 디톡스 해독이라는 뜻이죠. 독스 정체가 뭘까? 디톡스 다이어트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맞을까? 또 디톡스 다이어트를 위한 습관 개선 프로그램, 습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욕심이 나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넣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이제 질병이죠. 그래서 의료 시장에서도 이 비만 무슨 약 같은 것들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돈방석에 올랐어요. 이만큼 비만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있어요. 배 겉살에 있는 게 피하 지방이고 장 속에 있는 게 내장 지방인데 내장 지방이 더 안 좋죠. 이게 되면 기름이 찬 거예요. 그 기름은 기름을 먹어서 찬 게 아니죠. 뒤에 설명되겠지만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 피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혈관도 굳어요. 음, 막히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뚱뚱해져요. 점점 더 운동에도 안 빠지고 그래서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 뭐 먹는 약 같은 것들 삼켜서 당 수치 떨어뜨리듯이 눈 가리고 아웅 자기 몸을 속이려고 하죠. 그럼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음, 그래서 식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의지가 없으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계속 그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이어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비만이라고 하면 보통 뚱뚱한 사람 생각하지만 실제 마른 비만도 있다. 그래서 비만을 체지방률을 가지고 보통 재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15% 이내, 남자들은 그게 정상이다. 여성들은 4분의 1, 자기 몸무게가 60이다. 그럼 6, 5, 30, 6, 2, 12. 그러면 15kg 정도가 지방인데 그 이상 되면은 조금 음, 혈관이 기름이 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률이 남자들이 20% 넘으면 여성들은 30%, 뭐 조금 나이 감안해서 있는 분들은 뭐 하여튼 30%를 안 넘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그런 체지방을 관리해야지 몸무게보다는 더 체지방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 아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라 그랬어요. 피하 지방은 겉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속 지방이에요. 이 속 지방이 붙어 있으면 그 기름이 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을 양성해요. 지방간이 붙으면 지방이 붙는 거예요, 간에. 혈관에 기름이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 염증이 생기고, 간염이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고, 암이 생겨요. 이게 혈관에서 들어가면 찐득찐득해져. 고지혈증. 그래서 혈액이 잘 안 돌아요. 혈압이 높아지죠. 또 혈관도 굳죠. 심장으로 가면 협심증, 또 심근경색, 심장마비에서 관상동맥 같은 것들이 막혀요. 심장마비. 뇌로 가면 뇌경색, 뇌졸중. 세포에 기름이 차면 당뇨가 와요. 왜냐하면 세포에 기름이 찼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시키죠. 세포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혈당이 들어와서 세포 문을 놓고 해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당을 세포 안으로 못 집어넣죠. 그 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지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뇨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셔서 이게 내장 지방이 간, 혈관, 심장, 뇌, 오장육부 다 망가뜨리네. 이렇게 지나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난치병,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만이 왜 질병인가 설명드립니다. 신드롬 X, X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 학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의 실체를 밝혀냈다. 수많은 성인병의 실체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밝혀낸 신드롬 X. 특히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복부 비만. 만병의 근원이 복부 비만인 것이다. 다른 지방보다 쉽게 분해되는 복부 지방은 혈관 내로 바로 스며들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된다. 또 췌장에선 고혈압과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며 간으로 들어가선 지방간을 일으키게 된다. 각종 성인병이 바로 이 복부 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정상대 씨는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꼬박 2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운동. 그의 이런 변화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유달리 튀어나온 뱃살. 정 씨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불룩한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었다. 운동을 하는데 저러네요. 그죠? 그 대사증후군 환자를 우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한 60에서 한 70%에서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복부 비만이 근원이 돼서 지금 얘기했었던 당뇨, 고혈압, 비만,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봅니다. 오랜 세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죽종이라는 또 다른 막이 혈관 안에 생기게 된다. 혈관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커져버린 죽종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을 짜다 보면은요,
마치 식어버린 육류의 지방질처럼 하얗게 굳어있는 물질. 이것이 바로 과도한 영양으로 혈관 안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이다.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비계죠, 비계 같이. 하지만 이건 역시 이렇게 될 때까지 전조 증상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지방간이 있었던 유 씨. 가끔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심장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이웃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 검사차 병원에 들렀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가득한 혈관 속.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사라진 얼굴 조정현.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른 아침 한강변에서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에 찾아온 뇌졸중. 2년간의 투병 생활이었지만 아직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후배들과 함께 예전처럼 다시 뛰고 싶지만 그것은 아직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내가 전에 진짜 좋아하지. 전화 5월 16일 날 뇌졸중은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언어 장애. 개그맨으로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디서 하냐고 삼사체육회. 그거 오늘 결정돼요. 어디서 하는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게 있을까요? 잃어버린 게 있다면. 방송 출연. 방송 출연. 자, 아시는 분이죠. 좀 오래된 것인데 안타깝죠. 40세에 저렇게 왔으니, 그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조심해야 돼요. 저렇게 쇼크 오면 대책이 없어요. 자, 과거에는 비만 원인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요새 소식하고 운동 많이 하죠. 그래서 헬스클럽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비만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그게 헬스장 다닌다고 아까 뱃살 안 빠진 거 보셨죠?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 습관 자체가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며칠 굶고 운동 빡시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는 환경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도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되는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일단 비만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대신 양질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적다. 이건 보통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러면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죠. 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시키죠. 저장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뭐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계속 찌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먹는 사람, 특히 탄수화물 중심으로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뭘 먹기를 좋아해요. 장이 연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서 스트레스 해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는 다양한 습관들이다. 어떤 습관? 안 움직이는 습관, 책상에 오래 앉는 습관, 또 잠 안 자는 습관, 또 식사도 늦게까지 뭘 먹는 습관. 밤늦게 있으면 뭐예요? 배고프잖아. 그럼 먹는 거지.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칼로리만 또 음식을 또 많이 섭취한다고만 살찌는 건 아니고, 이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이 호르몬과 관련된 신진대사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 호르몬은 아까 인슐린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르티졸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루면, 또 환경 호르몬,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호르몬 교란들이 일어나요. 그럼 교란이 일어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식욕과 관련된 것,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배가 불렀는데도 렙틴이 안 나와. 배가 고픈데도 그렐린이 안 나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엉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호르몬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코르티졸은 아까 스트레스, 항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받으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 힘 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졸, 또 갑상선 호르몬, 기능 항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 대사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굶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굶으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또 호르몬 쪽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몸이 악화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은 음식은 칼로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음식은 호르몬을 조절해요. 호르몬의 원료가 피예요. 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음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잘 먹으면 호르몬 조절이 저절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따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알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이 바로 잡아요. 그래서 호르몬 바로 잡는 것은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돼. 그래야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조절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 중요하죠. 이 두 개만 해도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저 두 개만 잡아도 저게 약간 운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것만 잡아도 한 8, 90%는 잡혀요. 물론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자, 비만의 원인과 메커니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누구나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비만 스위치가 켜지는 원인이 뭘까? 그래서 식습관 관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 잘 알죠? 과식, 폭식, 야식, 인스턴트식, 고탄수화물식. 일단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단 음식 중심으로 먹고 헛헛하면 뭘 집어먹고 혈당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작동하는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전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이 되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 탄수화물이 많죠. 쌀, 라면,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또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적정 비율이 총 연령의 40%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6, 70%가 넘어요. 보통 한 7, 80%될 거예요. 탄수화물 비중이. 그래서 이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탄수화물 40%, 단백질, 지방 30%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죠. 저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대사를 해서 세포가 일을 하게 만들죠. 그 세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요. 잘게 쪼개요. 그래서 일당으로 만드는 게 단순당, 포도당 이런 것들이죠. 이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해서 들어가죠. 그럼 세포의 먹이가 돼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당이 세포로 이동할 때 옮겨주는 게 인슐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탄수화물 형태, 포도당 형태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압축해서 지방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을 시켜요. 그래야 저장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도 입자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분해해요. 그래서 지방산으로 만들어요. 글리세롤하고 동그란 지방 덩어리예요.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혈관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림프관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지방산은. 그래서 이제 그 세포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이제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지방이 혈액을 타고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로 들어갈 때 포도당은 인신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 지방은 이 세포로 이동할 때 그 세포에서 이제 연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L카르니틴 뭐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혈액은 아니 그 지방은 지방 자체로 움직이지 못해요. 어,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이 돼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카르니틴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연소를 시켜줘요. 그 연소시키지 않으면 저장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단백질이 들어가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20개의 아미노산.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이제 어, 들어가는데 이 단백질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저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빨리 쓸 것들은 더 꾸역꾸역 들어오면 뱃살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뱃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팔뚝, 엉덩이 뭐 이렇게. 예, 단백질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장이 잘 안 되죠. 단백질은. 근데 이제 이게 근육이나 뭐 이런 쪽에 또 이제 그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혈액에도 많이 넣어. 혈액의 8%가 우리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효소 대부분 단백질이고 피도 단백질이고 머리도 단백질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임새가 많이 있어서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나 뭐 혈관이나 이거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걸 다 분해해내서 에너지로 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죠. 근육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이나 이런 거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갔을 때 어떤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세포로 이동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지를 메커니즘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소에 이제 어떤 식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포로 이동해서 잘 에너지로 잘 태워주도록 만드는 게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단백질과 지방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호르몬과 효소와 피와 뼈와 모든 거의 원료가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단백질, 근육을 분해해서 쓰죠. 지방을 분해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방을 분해하려면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보조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근육을 분해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뱃살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이유예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분해가 돼요. 근데 잘못된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근육도 분해되지만 연소가 잘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안 좋은 단백질로 작용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들 또 해독 과정에서 암모니아 나오고 또 고기에는 카제인 단백질 또 우유에도 카제인 단백질 이런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단백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좋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관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리잖아요.
지방은 트랜스 지방보다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이 좋죠.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 6, 7, 9 이런 게 있는데 7과 9은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중요한데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에요.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섭취해야 돼요.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이 전부 맨질맨질하잖아요. 그게 다 기름이 껴 있어서 그래. 지방.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예, 살찐 사람들 봤더니 10대 1 이상이더라. 어마무시한 사람들은 60대 1이더라. 근데 이 오메가6가 많은 게 대표적으로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더라.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라 봤더니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 옥수수로 만든 감미료, 달콤하게 하는 것들, 감미료, 또 커피의 시럽 이런 거 다 옥수수로 만들죠. 그것도 GMO로. 동물 사료 이거 다 GMO로 만든 옥수수. 그래서 그 동물을 또 많이 먹으니 고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거 먹으니까 오메가6 비율이 엄청나게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6 섭취를 가급적 줄여라. 오메가3 섭취는 늘리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 빠질 수 있는데 기름의 밸런스가 깨져서 살이 찌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영상에 보세요. 지방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모포르스 박사. 그는 지방산 균형이 잘 맞는 식사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건강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 최소한 4대1의 비율은 지켜야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서구 식단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We went to the supermarket here in Washington D.C. and got 6 supermarket eggs, and we found out that they had huge amounts of omega-6 fatty acids. They had a ratio of 20-1, and at first we couldn't believe it. 시모포르스 박사는 이전 연구를 통해 자연 상태의 달걀은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고루 먹었을 때.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달걀은 왜 오메가6의 비율이 이렇게 심하게 높았을까요? Because animals are grain-fed. And when the chickens are fed corn, they produce eggs that are very high in omega-6 fatty acids because corn is all omega-6. 옥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입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들은 대체로 옥수수 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곡물 중에서도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옥수수의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무려 60대 1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식단은 어떨까요? 우리는 시모포르스 박사가 했듯이 슈퍼마켓에서 중간 가격의 계란과 소고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란 60대 1, 소고기 108대 1.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른 체형부터 비만 체형인 10명의 혈액에서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체중인 5명의 평균은 50대 1, 정상 체중인 5명의 평균은 11대 1, 그중에서 고도 비만인 2사람의 수치는 125대 1과 92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 탄소 분석을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머리카락 속에서 옥수수는 거의 안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평소에 안 드시니까. 그렇죠.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맥코 교수. 그는 머리카락 내에 있는 탄소 동위원소 구성을 분석하여 몸속의 음식물 비율을 알아냅니다. 분석을 시작한 지 10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4%가 나온 겁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34%. 와. 아빠의 몸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16%, 딸 서현이의 몸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34%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옥수수를 갖다 저희가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때 정말 옥수수 저희 캔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옥수수가 이렇게 몸에서 많이 났을까? The meats are being fed corn, so that carbon is coming from corn, but through the meat. The cheese that they might eat, or the milk that the daughter might 치즈, drink, 우유, coming 고기 이런 거에 from 오메가6가 많다는 cows that are 거예요. being fed 살이 corn. 찌네, 그죠? 집에서 안 먹는다고 해도 친구들끼리 나가서 먹다 보면 저기 먹게 되는 게 뭐 피자나 유제품, 뭐 아이스크림,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잖아요. 갑자기 서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이 옥수수 성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늘어나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저명한 생리학자 헐버트 교수는 오메가6 지방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Mostly we find omega-3s and omega-6s in cell membranes. Around every cell there is a very thin membrane. This cell membrane is made up of these fats.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Many side effects of omega-6. Certainly they increase the blood pressure because they constrict the blood vessels. They increase the risk of heart disease because they clump the platelets, they're prothrombotic. They increase adipose tissue and fat because they increase the number and the size of the fat cells. And lately we found out that they also increase the aging of the cell. 자, 오메가6 비율이 높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혈관도 기름이 차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오메가6 비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옥수수를 많이 먹었다. 옥수수는 고기, 우유,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 치즈, 피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자나 이런 것도 다 계란 안 들어간 거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럼 오메가3를 먹어야죠. 근데 양질의 오메가3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닭들이 1대1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풀 뜯어 먹는 것들. 여러 풀에 골고루 먹으면 1대1이에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옥수수만 잔뜩 먹으니까 60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망가진 거죠. 자,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부족. 또 살이 찔 수 있다. 유산균 부족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먹은 음식이 부패가 돼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서 혈액이 문제가 되고 세포도 병이 들더라. 실제 비만한지 날씬한지 장내세균을 빼가지고 실험지에 넣었을 때 비만주의 장내세균 주입한지는 뚱뚱해지고 날씬한주의 장내세균을 주입하면 날씬해지더라. 똑같이 먹고 재우고 운동을 시켰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듯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들. 이들은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다 한다. 그래서 유 씨의 장내 세균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균종인 박테로이데테스와 퍼미큐테스. 그의 경우는 박테로이데테스가 적은 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대사 능력을 높이는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는데 마른 체형일수록 박테로이데테스균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유민상 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 대사 능력이 높은 균이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박테로이데테스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에선 임상 실험이 시도됐다. 12명의 비만 환자에게 1년 동안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도한 후 박테로이데테스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마침내 1년 후 결과가 나왔다. 흥미롭게도 식단을 바꾸었더니 박테로이데테스 파란 게 유해균, 빨간 게 유익균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사를 할 경우에도 다른 에너지 대사 능력을 가지는데 두 사람이 같은 빵을 먹어도 한 사람은 90칼로리를 얻고 다른 사람은 100칼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장내 세균이 다르기 때문이죠. 장내 세균과 비만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쥐실험을 시도했다. 정상 체중인 것과 비만주를 선별한 후 각각의 장 속에서 장내 세균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한 장내 세균을 무균주에게 주입한 것이다. 두 무리로 나누어 한쪽은 비만의 것을, 다른 한쪽은 정상 체중의 것을 주입하고 체중의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보름 후 똑같은 양의 먹이를 주었는데도 양쪽의 변화는 실로 눈에 띌 만큼 확연했다. 비만주의 장내 세균을 주입한 쥐는 2배 이상 몸이 불어난 것이다. 이는 장내 세균에 따라 에너지를 대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뜻. 자,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야, 살찌고 싶으면 저런 거 살찐 쥐, 살찐 사람의 장내 균을 이식을 하면 되겠네, 그죠? 저같이 바짝 마른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내 세균을 바꿔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장내 세균의 비율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해서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빠지더라. 유산균 바꾸시라고. 그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효소를 활성화해 주기 때문에 이 지방을 분해하려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굶었을 때 근육을 분해해서 쓴다 그러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금식을 하면, 단식을 하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면 좀 좋아. 근데 근육을 분해한다고. 그래서 이게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그죠? 배는 그대로 있고, 지방간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하면 태워지지 않는다. 태워지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된다. 그러면 피로물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잔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과대 먹는다. 단백질도 안 좋은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비율보다 단백질 비율,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런 비율이 부정확하다. 단백질을 먹어야 살이 잘 빠진다라고 해서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아까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타민 미네랄 이 네 가지가 탄단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네라고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운동의 부족 이것도 기태대사량과 관계된다. 왜? 이 근육이 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운동 안 하면 쭉 빠지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단백질을 잘 먹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이 훅 빠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발목 다쳐서 걷지를 못해.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삐쩍 근육이 확 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만 해도 확 줄잖아요. 그 운동이 중요한데 기초대사량과 관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근육도 있고 뭐 운동도 움직임도 많이 있으니까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하죠. 안 움직이죠. 살찌죠. 기초대사량은 줄죠. 근육도 약해지니까. 근데 먹는 거는 젊었을 때 먹는 거랑 똑같이 먹어. 그럼 그 나머지 열량이 다 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찌는 거예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고, 하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다. 여기서 양질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결코 아니고 100% 식물성 단백질이다 그랬어요. 영상으로 근육, 우리 몸은 요요 기본적인 왜 생명 일어나는지 활동을 하기 위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기초 대사량이다. 한 70% 잡으면 기초 대사량은 30%가 신체 에너지의 소비와 60에서 활동에 들어가요. 75%가 사용되는데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근육은 줄어든다. 기초 대사량은 근육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 소비도 감소한다. 이런 몸의 변화로 결국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성분들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현재 이 여성의 체중은 80kg입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을 통해 2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빠진 20kg에는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만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줄어든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몸의 체성분이 바뀌면서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면 역시 근육과 지방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또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살이 찌면 지방의 비율만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식사 조절로 다이어트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체중도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멀쩡하지만 근육은 거의 없고 지방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마른 비만이 됩니다. 자, 영상 보셨죠?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것은 근육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 정도 상태 또는 늘리면 좋겠죠. 그 지방을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체중 조절을 해야지 수분과 근육을 빼가지고 체중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근육과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망가진 만큼 기초대사량이 작아지죠. 그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 다른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요요가 없어요.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려면 단백질을 잘 써야 돼요. 단백질을 쓰지 않는 디톡스는 그냥 체중 감량만 있고 100% 요요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톡스 본격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디톡스에서 독소의 정체가 뭘까? 장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죠. 이런 손상된 장 점막에 독소가 침투해서 혈류를 타고 온몸에 돈다. 그 오장육부가 망가진다.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는 게 장이라고 얘기했죠. 해독하는 게 간과 신장이라 그랬어요. 그 조합으로 혈액이 정화가 되고 순환이 되는데 거기에 독소나 노폐물들이 떠돌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라는 것은 일단 들어온 독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독은 배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독은 차단시키고 들어와 있는 독은 해독해서 빼내는 게 디톡스예요. 그러면 디톡스를 하면 피가 맑아지죠.
그럼 질병과 노화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디톡스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들 그냥 대중적인 식품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은 효과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 없는데 효과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 왜? 사람마다 다 틀려.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영양습관, 또 몸에 부족한 영양소 다 틀려. 그 영양소들도 그 사람 몸에 흡수되는지 안 흡수되는지도 잘 몰라. 체질마다 다 틀려. 해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그 체질에 맞는 식품들, 부족한 식품들을 잘 집어넣어서 배합해서 안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톡스를 제대로 하면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는 뭐 3주 단기적으로 보통 이제 3주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야 뭐 디톡스라고 할 수가 있지. 디톡스를 하면 보통 2 내지 5kg 정도 한 달 정도 했을 때 체지방이 감량이 돼요. 물론 더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10kg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15kg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피 해독이 그러면 피를 맑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왜 중요한가? 영상 보겠습니다. 맑아지면 다이어트도 같이 좀 따라가나요? 예, 그 기본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해독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 봐서 좀 독소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뾰루지가 올라올 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내 몸이 좀 독소가 쌓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관심사이긴 한데 해독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피 해독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해독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 연장 길이가 12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 혈관 속의 혈액이 다 맑아지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본질적인 치료를 하면 증상과 통증과 질병이 동시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게 피니까 곳곳에 네. 피가 좋아야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는군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도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심장까지 돌아오는. 6시간? 아니야. 몇 초? 1시간. 한 20초?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 25초 걸립니다. 정답이잖아. 아니 25초 만에 휙 돌아요? 예, 생각보다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의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젝션으로 나쁜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전신에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고 빨리 피가 돌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식생활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 몸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조희연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의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만병일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많은 병들이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데요. 그 원인에서 바로 그 오염된 피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병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고 먹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게 개인 맞춤형으로 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식품들도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저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디톡스는 음식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요 할 동안은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하고 또 장을 해독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장벽 안에 보시면 융털돌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수세미를 넣고 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안 좋은 것들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전부 이렇게 발효시켜서 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이섬유로 흡착해가지고 수세미처럼 쭉 빼내는 게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디톡스를 한다 그러는데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안 쓴다. 그러면 그건 헛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올바른 디톡스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유산균 병원에서요? 식이섬유 병원에서 있어요? 한의원에도 있나요?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마다 체질도 다르고 부족한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에 식이요법, 영양요법,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통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습관을 개선하면 3개월, 4개월 정도 요요가 거의 없어서 건강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디톡스 다이어트의 원리. 우리 몸 안에 독이 있으면 독을 감싸 안기 위해서 지방이 발달해서 지방이 축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이 있는 곳에는 독이 있다. 그래서 이 독을 빼는 게 중요한데 그 독을 빼는 과정에서 지방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을 빼야 지방이 빠지고 독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만 빼면 다시 지방이 붙어요. 그래서 독소를 빼는 게 중요하다. 이 독소가 환경오염, 각종 매연, 분진, 중금속, GMO,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가짜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독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3주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저도 이제 이분이 이론적으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 3주를 받아들여서 보통 2주 디톡스, 1주 디톡스, 심지어는 3일 디톡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실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3주가 왜 3주인가 영상 I 한번 wrote this book because this is one of the tools that I use in my medical practice with incredible success. Everybody walking around in the modern world has some degree of gut 모든 사람이 damage. 장이 나빠져 있다. 장이 모든 건강과 질병이 원인이다. The root of health and disease is in the gut. And gut repair is what allows people to really deal with the root of problems and avoid disease in the future. 예방도 하는 My second book, Clean Gut, is about how the gut works, how the gut gets damaged, and a 21-day program 21일 프로그램을 for repairing it. 소개한다. When I talk about the gut, I talk about a series of organs and systems that are the key to health and also the key to finding the root of disease. One is the intestinal flora. Two, the intestinal wall. 소화관이고 두 번째는 장병이고 세 around the 번째는 면역 digestive tube, 시스템이다. which comprises about 80% of our immune system. 80%가 장에 And 있다. 면역 four 시스템이. is the nervous system around the intestines, which is in size bigger than the one 신경 시스템이 in 두 our 개가 skull, 있는데 but in 하나는 머리에 activity 있고 much 하나는 bigger. 장에 있다. When one's gut is fully repaired, one experiences what it means to be truly healthy, because gut integrity is at the root of health, and gut dysfunction is at the root of disease. Anybody that lives in the modern world would benefit from reading Clean Gut and putting into practice its principles, because everybody that lives in the modern world today has some degree of gut dysfunction, of gut damage. Modern life is not gut. 자, 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분이 이제 의사인데 임상을 해보니까 3주가 제일 적합하더라. 더 길게 하니까 하기 힘들고 3주 정도 되니까 효과가 나더라.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3만 가지고는 3주 정도만 가지고 습관이 세팅이 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맑아지는데 적혈구의 수명이 4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주 플러스 3개월 정도 붙여서 습관을 세팅해 주는 게 이제 33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BSPS 디톡스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붙여서 독소는 대사노폐물과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물질, 해독은 체내 독소를 중화시켜서 배출시킨다 라는 개념이고 디톡스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열량식, 세포를
열량을 최소화하면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다 자가 포식을 해버려요. 먹어버려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들 다 이렇게 없애고, 때나 뭐 이런 것들 다 없애서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시킬 때 나오는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해. 이 두 가지가 저열량식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디톡스 안에. 그래서 3일은 디톡스식, 대사 하는 것을 리셋시켜요. 3일을 디톡스식이라는 건 거의 식사를 안 해요. 그 단백질식만 먹죠. 그럼 열량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들은 안에서 돌려서 다 분해해서 먹어버려요. 이게 자가포식이에요. 3일. 그 3주 1식은 우리가 세 끼를 먹거나 수시대시로 뭐 이렇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죠. 그러면 이게 배고픔 또 포만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감각을 찾기 위해서 일식만 하고 아침 저녁은 이제 대체식으로 단백질식으로 간단히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일 플러스 3주 일식 이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달이 3달 동안은 이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체지방률에 도달했으면 이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이식이에요. 내가 더 빼고 싶다 그러면 좀 더 한두 달 추가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333 디톡스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 염증이 치유가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당연히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불필요한 지방은 빼앗지고 혈액이나 혈관이 맑아지면서 질병이 치유가 된다라는 원리로 디톡스를 하죠. 디톡스의 원칙은 저는 이제 단백질과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 우리 아침에 굿모닝 하잖아요. 그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4대 3대 3으로 섭취한다. 우리는 보통 7대 1.5대 1.5 정도 돼요. 이렇게 한식이. 근데 탄수화물 비율을 좀 더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식사를 권유한다.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1일 2식으로 자정 기능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계속 일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일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2식, 그 아침은 간편식으로 대체한다. 아침 굶지 않고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회복한다. 식사, 운동, 조경, 명상, 수면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영양소들은 개별 맞춤형으로 영양소를 보충해서 섭취한다. 이게 디톡스의 원칙이에요. 자, 3일 단식은 말 그대로 3일간 밥, 면, 빵 식사하지 않는다. 식물성 단백질 음료와 부족한 영양소만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영양제는 유산균, 식이섬유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있습니다. 그건 음식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고 그냥 밀가루나 빵이나 이런 것들 좋아했던 사람들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과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3주 1식은 3일 단식, 3일 디톡스식이죠. 엄밀하게 얘기해도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단백질하고 기본적인 영양소는 먹으니까 3주 동안 하루에 1식은 현미채식으로 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편할 때 나머지 2끼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와 영양제를 섭취한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주차의 개념은 위와 장을 쉬게 한다.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해서 2주차에는 간이 쉬어요. 장이 편해지면 간이 편해져요. 장에서 들어온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적어지니까 그럼 간의 해독력이 높아져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돌려요. 그리고 3주차에는 피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질병을 치유하고 치제병을 분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디톡스를 잘 하잖아요. 그럼 한 2주차부터 2주차, 1주차, 2주차부터 막 콧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경우도 진물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뽑아서 나와요. 이 배출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놀라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나 그러는데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설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아주 심한 안 좋은 사람들은 구토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잘 대처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자, 333 디톡스 살 빼기 해서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방을 녹여내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래서 333 디톡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아침 나절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배부르게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식사 기관이 왕성할 때가 이제 낮부터 저녁 때까지다. 그리고 밤 8시 이후부터는 새벽 4시까지는 해독하고 조혈하고 복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존중해서 저 때는 자고 아침에는 약간 금식하고 오후에는 좀 먹고 이런 패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2식 조식은 유산균과 단백질 설명드렸죠. 탄수화물 4대 3대 3으로 운동으로 혈액순환 온열요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일 2식 설명드렸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 해서 이렇게 하면 아침에 간편식으로 간단히 먹는 거기 때문에 단식 포함하면 18시간 단식이다. 그래서 최소한 간에도 가려면 저녁 6시에서 그 아침 6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12시간 공복이 이제 그 얘기예요. 간해독의 최소한.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침도 간편하게 그렇게 하면 18시간 단식 효과가 있으니까 해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꼭 자라.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간과 쓸개가 조혈하고 복구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누워 있어라 라는 거고, 조식은 유산균과 단백질 음료로 해라.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하고 가급적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 이상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기상 직후에는 물 한 잔. 그리고 단백질, 유산균 이런 걸 통해서 근육 분해해 주는 건 막아주고 밤새, 그리고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켜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굿모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폭식, 과식, 속식, 국물식이 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급적 건식 식사를 하고 현미식으로 하고 몇 번 설명드렸죠. 단백질 식단 중심으로 하고, 이때 단백질은 두부나 콩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불포화 중심, 불포화 지방 중심에서 먹어라. 현미 채식이 중요하다.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력은 비유컨대 국가의 경찰과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힘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약하면, 그리고 경찰력이 약해지면 질서, 치안, 국방이 해결이 안 되겠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이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병, 그리고 세균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염이 되어버려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서 생기는 암을 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이런 이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세균성 질환과 또 이 암을 억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순전히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것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역에 관계되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상태의 것이어야 됩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물론 요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물론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식물에 들어있는 색, 향, 맛을 나타내는 어떤 성분입니다. 자, 이 비타민 C는 열을 가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곳에 같이 들어있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식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공기에 노출되면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있는 이 곡식 혹은 이런 종류를 기름을 짜서 먹지 말고 기름이 들어있는 그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은 가공하거나 요리를 해서 색을 혹은 향을 혹은 맛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키우는 방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 채식의 중요성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미를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백미 섞지 말고 완전 현미로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 반반 섞어서 하는데 식감에 따라서 좀 틀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은 찹쌀을 좀 넣는 게 비율을 높이는 게 좋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맵쌀의 비율을 좀 높여가는 게 좋죠. 그래서 입맛에 좀 맞고 하면 찹쌀보다는 맵쌀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일반적이죠. 물에 충분히 불려가지고 영양소가 뭐 9배 정도 많다니까 우리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편향되어 있고 쓰는 게 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타민 A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칼슘이 심하게 부족할 수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부족한 증상 때문에 체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뇨가 오고,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갑상선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뼈 쪽으로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판단해내는 게 중요하죠. 혈액 검사에서 이게 다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내야죠. 그죠? 그래서 혈액 속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부족한 영양소들을 먹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식사 습관 같은 것들을 쭉 체크하고 그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분한테는 비타민 C를 먹여야 되는구나.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카로틴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비타민 B5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약간씩 좀 틀린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 보통은 쓰고 단백질 파우더 쓰잖아요. 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산균 식이섬유, 몸에 맞는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쓰고 유산균도 맞춤형으로 쓸 수 있으면 좋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365를 쓰는 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365 유산균, 그 다음에 유산균도 이 세균의 어떤 생태계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다고 내 뱃속 안에 장내 미생물들이 서로 활성화되는 건 결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좋은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세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맞춤형으로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먹어보면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유산균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유산균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단백질 파우더 같은 비율로 좀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워낙 높아서 뱃살을 빼기 어렵다. 그러면 체지방 분해 식품 같은 게 있잖아요. CLA나 슬림 스마트나 이런 탄수화물 소화되는데 좀 방해하는 영양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CLA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 먹어야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들을 쓸 때 천연 베이스를 쓰는 게 좋고, 대부분 이제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처럼 반찬처럼 같이 먹는 게 좋다. 식사 중간에.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건 괜찮지만 그냥 공복에 비타민 미네랄 먹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져. 혈류 안에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겠지만 이제 실제는 반찬처럼 먹는 게 제일 흡수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다 섞인다? 아니에요. 위로 들어간 순서대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시체 해부할 때 윗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해하죠. 이렇게. 아, 몇 시에 뭐 먹었네, 몇 시에 뭐 먹었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에서 다 섞여보세요. 검사가 되나.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순서대로 소화가 되고 들어가지 음식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 자,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그래서 운동은 체온을 올리죠. 땀과 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훨씬 체지방 분해가 빠르죠. 그리고 혈류순환을 촉진시켜 주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활동하는 게 좋고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디톡스 하는 중에서는 좀 빠르게 걷기 한 40분 이상은 좀 걸어라. 매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해라. 그리고 시간 내기 힘들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라.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가 할 때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계단으로 오르내려라. 짬짬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운동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도 운동이에요. 제자리에서 막 뛰기, 또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스쿼트 하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운동 그 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살림하면서도 할 수 있어.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닦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이 닦으면서 뭐예요? 거울 보고 멀뚱멀뚱 있지 말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해요. 아니 의자 잡고 발목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발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시간 없다는 건 다 핑계예요. 거짓말이. 짬짬이 하는 게 좋지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열력보로 몸을 따뜻하게 해라. 과로과식, 스트레스, 혈액이 상체에 몰린다. 그럼 하체는 차가워지고 혈액이 굳으면 순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얼굴이 상기되고 두통이 일어난다. 그리고 머리 쪽에 열이 생기고 그러면 머리가 마르고 탈모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톡스 하는 중간에는 족욕이나 반신욕, 각탕욕, 무릎까지 따뜻한 물 넣고 정 안 되면 발이라도 좀 따뜻하게 한 10분 정도라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풀고 자는 게 좋다. 자, 디톡스를 했을 때 효과가 뭐 이제 제가 이제 팀에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몇 분 소개를 하면 개선 전 개선 후 그죠? 잘 아시죠? 이분. 네. 삼산만 디톡스 후에 한 10kg 정도 감량하셨고 지금은 더 빠지셨죠. 지방간, 당뇨, 천식, 갑상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 얼마나 이뻐지셨어요, 이분이.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죠. 많이 퉁퉁한 상상이 잘 안 가죠. 이렇게 날씬해지셨는데 이분도 디톡스 한 다음에 333 디톡스 한 다음에 한 17kg 정도 감량하셨고 참고로 이분은 운동을 또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두통, 또 황만 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셨죠. 이제 그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케어해주고 하셔서 이분들은 이제 건강 코치로도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좀 안내를 했는데 개선 전의 모습, 개선 후의 모습 해서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많이 예뻐졌죠. 이렇게 얼굴 성형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분은 2개월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봤더니 9kg 정도 감량이 됐고 체지방률도 한 9.5%.
중간중간에 이제 등산을 좀 가고 그랬었던 분인데, 빼고도 본인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뻐져서 너무 만족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디톡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BSPS. 그래서 B, Blood, P, S, Self, Purification, 정화, System. 그래서 혈액 자정 시스템 해서 BSPS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저 사례들도 한 10가지 정도 사례가 세부적으로 적혀 있고 전자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 구매하실 분들은 이 크몽에서 한 뭐 꽤 많이 팔린 건데 가격을 조금 조절해서 여기 장닥터 co.kr 있죠? 제 개인 홈피인데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그 신규 회원 가입하면 한 3만 원 쿠폰이 있으니까 그 쿠폰 가격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에 그걸 적용을 하면 가격이 한 2만 원대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안 사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죠. 세부적인 거 써놨고, 또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다.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전자책인데 아까 3.3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체질별로 그 유형별로 있어요. 대사 질환의 대사 그 성향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갑상선 항진증도 있고 또 지방간 형태도 있고 또 근육 감소형도 있고 뭐 한 6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어떤 식품,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를 좀 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BSPS하고 333 디톡스 다이어트를 종합해서 보면 이 디톡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어떤 게 효과적인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장닥터.co.kr에 있는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은 정식으로 오픈한 건 아닌데요. 우리 오픈건강교실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들을 보시면 BSPS 있으신 분들은 삼성 디톡스 보시고 또 우리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좋으시면 거기 후기를 좀 써주세요. 후기 잘 쓰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하여튼 디톡스 다이어트를 사서 봐서 후기를 잘 남기셨다. 그럼 제가 BSPS 책을 드릴 수도 있고, 다는 못 드리지만 정성껏 후기 잘 써주신 분들은 그 선물을 어떤 형태로든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 쓰시면 그냥 정리해서 읽을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5강 333 디톡스 다이어트, 그래서 3일 단식, 정확히 표현한 3일 디톡스식, 또 3주 일식, 현미채식 일식, 또 3달 이식 하는 다이어트를 BSPS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톡스는 다이어트 살 빼는 게 아니고 혈액을 청소하는 거예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혈액을 청소하면 독이 빠져서 독을 머금고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원인이 뭐라고요?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그리고 독이 빠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왜냐하면 독소가 많아지면 지방으로 감싸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독소가 많이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지방과 흡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있는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를 탁하게 하죠.
또 지방을 분해하려면 갖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지.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독을 없애니까 독을 없애는 만큼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을 해독하지 못한다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지방은 쌓여 있고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쉽게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사하는 유형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쭉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몸에 그런 체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중적인 식품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그분에 맞는 것들을 채워 넣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독을 안 뺀 상태에서 살을 빼면 독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도로 올라와요. 그게 요요야. 그래서 물 마시고 또는 물을 빼고 또 그 살을 빼면 근육을 빼면 이렇게 체중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훅 올라오는 게 독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독을 빼려면 아까 디톡스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디톡스를 제대로 하려면 유산균, 식이섬유, 장을 깨끗하게 하고 간의 해독력을 높이는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집어넣어줘야 되고 비타민 C나 오메가3나 또 부족한 영양소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들이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또 간 영양소, 밀크시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들이죠. 이제 그런 거에 그 사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증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식품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또 양도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좀 더 써야 되겠고 몸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고 그래서 정량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좀 더 넣어야 되겠고 그죠? 정량은 유지하는 건데 부족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흡수력이 거의 좋은 수준으로 해서 그 최소량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흡수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량을 집어넣으면 이게 해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건 그냥 일률적으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렇게 시도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임상이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넣는 게 좋겠구나라는 감이 잡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보충하면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33 디톡스 다이어트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많은